단톡방 스터디 뉴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세 문제 예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뭔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작가님이 네. 이제 맞는 거 좀 그만하자 이러셔가지고 드디어. 네. 그래서 그 도건 학생이 깜지하는 거 보니까 네네. 제가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인적성 이런 네. 거 보러 다니니까 상식 이런 거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저도 깜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깜질한다는데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자, 오늘도 8시 정각에 다들 모였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한 문제에 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골라주시고요. 이쌤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 녹화 준비하면서 그 막 인구 절벽 했었던 거 그게 답인 것 같아서 네 저거 바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인구 절벽입니다. 자, 인구 절벽. 아주 빠르게 진짜 맞췄는데 과연 인구 절벽이 맞을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절벽 정답입니다. 네. 완벽하게 맞췄네요. 인구절벽이 저기 나온 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로 보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쭉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체 총생산이 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40대 중후반이 소비 계층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대요. 이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에서 3,700만 명 정도 생산 가능 인구를 정점을 찍었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생산 절벽, 그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간 그 우리 총생산이 줄고 생산 가능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금부터 좀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인구 절벽에 대비하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20%의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창출하고 20%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식으로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억납니까? 20%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는 거는 네. 알고 있는데 네. 결과물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대충 초성 들으면은 좀 알 수 있지도 않을까 해서 그럼 초성 초성 찬스를 힌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씨 알려주세요. 네. 자, 초성 힌트는요. 피읍, 리을, 티. 그십니까? 의십니까? 맞습니다. 티그. 아, 뭐요? 팔레토 법칙.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아, 정답은 파레토 법칙입니다. 오, 파레토. 파레토의 법칙. 노래 이름. 네,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 않나요? 네네, 2080 법칙이라고 네.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VIP 마케팅을 왜 하냐면 네. 실제로 백화점 매출의 80%를 20%의 고객이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할 거 없이 20%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시다. 네. 해서 처음에 나온 게 VIP 마케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바로 2080의 법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된 이정표라는 의미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특기할 만한 진전이 생긴 상황을 뜻하는데요. 이 최근 공시 문제가 불거진 한미약품은 계약 성사 후의 진행 성과에 따라서 땡땡땡땡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 빈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네요. 네. 이정표를 보면 이제 몇 킬로미터가 남았다고 이렇게 아. 쓰잖아요. 뭐. 근데 미국은 단위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네, 마일스톤. 다른 거리를 몇,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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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밀스톤 아닙니까? 밀스톤? 네 글자. 마일스톤. 마일스톤? 정답입니다.
과일. 사실 마일스톤 자체는 정말 이정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저기도 나오잖아요.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프로젝트가 가는데 네. 중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 이쪽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 거친다는 의미죠. 근데 저게 한미약품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미약품이 그 약을 이 특허를 수출했다고 해가지고 한때 이제 굉장히 7억 3천만 달러인가? 7억 3천만 달러에 수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7억 3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8천억 원이 넘어요. 그 특허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어요. 와, 이 정도면 하고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계약에서 따라가는 거죠. 중간에 계약금을 준 다음에 계약금 5천만 달러 주고 그다음 한 단계가 들어가면 또 주고 해서 다 받았을 때가 7억 3천만 달러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보니까 임상해보니까 안 좋아라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 10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사상식 용어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좋아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은행 등에 대해서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단하게 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게 최근에 뉴스에서 이렇게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뭘까요? 무슨 보이콧이 들어간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세컨더리 세컨더리 보이콧. 보이콧. 과연?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오, 싱그러워요, 아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이콧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일단 저기 내가 제재를 하려는 저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끊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보이콧인데 네.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 자체를 네. 그 불매를 주장하는 네. 게 그 프라이머리 보이콧이고요. 네. 근데 그 거래 자체를 다른 회사의 거래까지 이렇게 중단시키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도 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내가 제재를 할 거니까. 이게 네. 이제 세컨더리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예전에 이란 같은 경우에 네. 전쟁이 했을 때 그 원유를 자기들만 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지 못하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북한에 해가지고 대북 제재의 역할로 지금 이것들을 그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조롭게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관광정책을 전담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하는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제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찾아봤던 거라 네.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중국 국가여유국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관광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가 여행에 대해서 좀 주의를 내린 건데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가 됐는데요. 이게 그 불합리한 저가 여행 상품을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저가 여행 상품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쇼핑을 강매하는 거거든요. 한 번 한국에 3박 4일 오는데 10개 정도의 쇼핑센터에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미끼인 거죠. 굉장히 낮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동남아 상품도 1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5성급 호텔에 15만 원짜리면 할 만하다 싶은데 막상 가면 쇼핑센터에 돌아가지고 그때 쓰는 돈이 몇백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좀 근절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런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오늘 5문제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특별한 힌트도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네. 예. 대단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좀 그래도 전보다가 좀 자신 있게 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때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네, 자라나는 희망을 싹둑 자르려고. 저도 모르게 네. 죄송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하시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통해서 이 중국의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유명 관광지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가득 찬 지는 사실 오래됐는데 재한 씨는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구나 하고 놀랐던 적이 있나요? 맞아요. 그 중국인 분들을 실제로 많이 뵌 것도 놀랐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관광 명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갔을 때 중국어 간판, 뭐 아, 중국어 정말 메뉴판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들려오는 그 중국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현지 그 중국 분이 직접 이게 가이드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매장 내에서. 오. 네, 그런 것도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일단 뭐 승현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승현 학생은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이 좀 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류 열풍이 한몫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류를 보면서 뭐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정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래 관광객이 네. 1,300만 명 정도 된대요. 굉장하군요. 이 중에 중국 분이 600만 명 정도, 598만. 과반수를 거의 넘었네요. 과반수 좀 안 되죠. 1,300이니까 600만. 600만이니까 조금 네. 한 45%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183만 정도. 많네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76만 정도라서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국 관광객이 정말 계속 그 좀 늘어나는 추세다. 많지만 그 게다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좀 질비해 있나요? 첫 번째 질비한 기사는요. 중국 정부가 방한 유커를 20% 줄여라라고 해서 국내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퀴즈에서 잠깐 살펴본 그 문제에 관한 건데요. 중국 정부가 저가 관광 상품을 규제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고 하죠. 이 관광객 수를 전년보다 20% 줄이라는 지침을 자국 여행사에 통보하면서 국내 관광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2,000위안짜리 이하의 풀패키지 한국 여행 상품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2,000위안은 한국 돈 한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2박 3일, 3박 4일 있으니까 사실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 생각하면 정말 싸게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 20% 줄어들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 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그 저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보복성이 아니냐. 우리 사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한중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중국의 이주원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이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그 우려도 있다라고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기사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광 수요 다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이제 짚어주는 기사인데요. 네.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 중국 기준보다 너무 높아 생긴 부작용이라는 게 이 글의 이제 진단이거든요. 한국을 찾는 외국 해외 관광객 중 유커의 비중이 45%에 달했고요. 올해 9월 말에는 48%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까 면세점은 더 심해서 전체 매출의 60%를 바로 이 유커들이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유커에 집중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그 한국 여행 상품의 저가 패키지 75% 정도가 그 이들이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남미와 중동의 관광 수요를 좀 개발하고요. 네. 관광 인프라를 개선해서 대중 의존도 심화했다는 위험을 좀 줄이는 것이 첫걸음이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질 패키지를 좀 강화해서 이런 분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저질 패키지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가 관광의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쇼핑 말고 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네. 제주도에도 또 맛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보고 저기 크긴 한데 되게 맛없어 보이는 집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주로 이제 탁탁탁 관광버스가 내려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내리는 거죠. 야, 이럴 수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은 돈 내고 와서 되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질 낮은 음식을 좀 대접받게 되고
그다음에 좀 큰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밖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무슨 관광지가 없는 그런 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고 다시 와야 되니까 이동거리 자체가 늘어날 너무 수밖에 길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오래 있어봤자 그 좋지가 않잖아요.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한국 관광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은 20%를 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 한국 관광을 특별히 더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관광보다는 한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여러 군데를 다 같이 그냥 전반적으로 저가 패키지를 다 줄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국으로 오는 수요가 워낙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저가 패키지 중에 한국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좀 줄어든 게 있고요. 또 한류 스타들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 화장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 보니까 한국을 좀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사실 그런 것도 그런다고 치지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좀 이런 것이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있다라는 거죠. 이 중국 관광객이 지금의 20%가량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놔둬놓으면요, 그 중국의 중산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을 딱 하게 됐을 때 중산층이니까 멀리는 못 가고 그리고 또 너무 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놔둬놓으면 한국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당장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1인당 쓰는 돈이 한 2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커가 20% 줄어들면 관광 수익이 우리가 3조 가까이 사라진다는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통계가 나온 게 작년에 국내 4대 면세점 매출이 8조가 넘어요. 8조가 넘는데 그중에 5조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매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5조 중에 반이 52%가 화장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그게 비싼 화장품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따만큼 사가는 거예요. 한번 사갈 때. 굉장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쑥 빠지지 않을까. 그럼 사실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되게 경제가 불황인데 화장품 업계는 약간 호황이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나마 좀 잘 나가는 이런 그 업계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이런 부분, 그나마 잘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그 하강 곡선을 그리면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은 왜 국내 관광 막 그런 게 업계가 요동친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네. 관광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재환 씨 같은 분이 네. 한마디로 좀 제가 듣는 네, 중국에서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뭐 남미에서 유재환을 보러 왔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자꾸 생기고요. 뭐 미국에서도 오고 예. 그렇게 좀 지금은 한류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좀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한류들을 너무 중국 해가지고 중국 이러지 말고 좀 다변화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그 수입 그런 엔터테인먼트사도 어떤 수익이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익지 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외부 삼국이나 이런 데 갈 때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컨텐츠적인 어떤 매력들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단체 쇼핑이 왔을 때 이런 저가 패키지, 야, 이거 관광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질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들이 너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서 만족감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관광 상품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자,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공개해 주세요. 짜잔. 네, 아모레 퍼시픽 입장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학생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척한 시장에 미흡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 외에도 일본, 동남아 등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각국의 뭐 영화, 드라마 등의 PPL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협찬을 통해 가지고 좀 홍보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유럽 등 해외에서 한국 뷰티 크리에이터의 어떤 화장 방법 이런 거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당사의 제품을 활용해서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화장법을 뭐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화장품이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방안으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매출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중국에 유난히 좀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한 45%, 50% 가까이 되고 뭐 일본, 동남아 그 다음이고 뭐 유럽, 미국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뭐 한국 화장품이 그 유럽에서 만드는 그런 명품 화장품들과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한마디로 명품 화장품과 경쟁 구도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명품 화장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게 라인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상품도 있고 되게 고급 라인도 있는데 그 고급 라인들은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뭐 명품 화장품들과 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명품 화장품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유럽에 가서도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유럽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네. 여기 되게 잘하는 네. 그러니까 그 하여튼 명품 라인이 있고 거의 가격이 삐까삐까한 한국 상품이 있어요. 뭘 살까요? 그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똑같은 뭐 보습 제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유럽에서 자국의 제품이라던가 되게 잘 알려진 제품을 사겠지만 피부에 뭐 유해하지 않다, 좀 뭐 부작용이 적다, 또 뭐 자연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썼다 이런 식의 좀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좀 내세운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유럽 명품의 차별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네. 거 사실 한국 화장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럽 제품들은 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써놓거든요.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오히려 피부에 좋다라든가 뭐 이런 그 환경에 좋다라든가 아니면 그 동물의 이런 복지에 관계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행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왜, 네. 예, 왜 낼까요? 이거 외에도 예. 뭐 화장품이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데서는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 말고 어떤 걸 할 거냐라고 좀 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찾아봤을 때 홈페이지나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는 거 외에도 정말 다각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내가 화장품 업계에 관심이 있고 여기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미 다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이 기존에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전략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를 그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라고 네. 하면 뭐 다른 나라들을 하면서 한류를 활용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거를 질문받은 친구들은 다 거의 100이면 99가 비슷하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차라리 저는 그런 부분을 대답한 다음에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의 중국 매출 구도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으로 차라리 그것들을 확고하게 만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남들이 안 할 법한 그런 전략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뭐 얼마나 창의적으로 접근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들이 안 할 만한 걸 찾아서 대답하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를 좀 어떻게 들었나요? 그 오늘도 냉혹한 평가였지 않나. 평가했지 근데 않나?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 쪽에는 조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계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되게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전략들이 무엇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그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예. 자, 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제 관광, 한국 관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가 패키지도 문제인데 실제로 저가 패키지가 가고 있는 곳들이 좀 뻔한 것도 문제죠. 그래서 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보자라는 의미에서요.
자,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친구에게 단 하나의 관광지를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어떤 관광지를 소개하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이요?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요즘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온 김에 인천에 온 김에 더 여러분들의 그런 향수를 느끼고 가시라고 일단 차이나타운에 모이면 근처에 월미도가 있어요. 네. 월미도에도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도 있고 뭐 풍경 좋은 바다도 있고 디스코 팡팡도 있고 또 굉장히 높은 그 바이킹도 있어요. 월미도 바이킹 유명하죠. 아,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천 쪽으로 돌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인과의 그런 어떤 공감 있지 않습니까? 유대감을 약간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주면은 더 많은 중국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아무래도 전통미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외국인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거든요. 어디죠? 경복 팰리스. 아, 좀 뻔했죠. 아닙니다.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끔씩 그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퍼포먼스도 하면서 우리 전통의 그 느낌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뻔하지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승현 그렇죠. 학생은요? 승현 학생은요? 저도 약간 보미 누나처럼 경복궁요? 한국의 옛날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동 하회마을을 하회마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올 때 좀 서울의 어떤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보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좀 한국의 어떤 옛날 동양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원할 수도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학생, 우리나라의 역사와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고이 간직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유 학생, 전통시장. 한국의 다양한 먹을거리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음식과 한국 사람 그리고 세계 유일의 장소를 모두 소개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이 최적지이다. 유실 학생, 홍대. 밤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다.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희 학생, 경복궁. 중세에서 현대에 걸친 우리의 시간을 공간으로 담아내는 모순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장소인 경복궁을 추천하고 싶다. 태희 학생, 경주. 경주는 신라시대 문화유적의 집합체이다. 하루에 다 둘러보기도 모자랄 만큼 역사 유적이 많다. 한국에는 쇼핑거리 말고도 이렇게 다른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들의 의견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승현 학생? 저는 그 온유 학생 의견이랑 재환이 형 의견을 조금 아, 합쳐서 그래요? 그 차이나타운 밑에 가면은 이렇게 또 심포시장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 닭강정 기가 막혀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한국 하면 또 치맥 이런 게 있으니까 잘하네. 그 심포 닭강정 먹고 월미도 가서 바이킹 타는 걸로 토하나요? 그래서 저는 온유 학생 의견하고 재환이 형 의견을 이렇게 섞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선생님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되세요? 베스트 댓글 한번 뽑아주세요. 근데 어떤 데가 좀 특이하냐면 정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혀 없고 여기만 있는 거. 그거 재밌죠? 딱 여기만 있는 거. 그쵸, 그거는 그거 자체가 별거 아니어도 와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저는 여기서 유리 학생이 제시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인증가. 분단 국가는요 전 세계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벽 있잖아요. 그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딱 분단됐다는 이런 어떤 이정표가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단 국가라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그래서 좀 약간 좀 나 이런 거 보고 왔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참신한 관광지이면서도 또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유리 학생이 그런 부분을 잘 찝어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중국의 관광객 제한 조치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이 관광을 하고 거기 우리 경제가 돌아갈수록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님인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 하면 약간 아우 중국인들 이러면서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와가지고 돈을 쓰고 관광객이니까 그에 맞는 좀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좀 높여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윤 학생 어땠어요? 저는 요즘 뭐 중국 하면 뭐 기회다, 뭐 거기 가면은 중국에 가면 일단 성공한다, 약간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건을 보니까 그런 기회이자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되게 위협적인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다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시장의 힘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